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다들 아시죠? 고전 물리학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을 직접 발견하신 분이죠. 완전 천재죠. 근데 뉴턴이 유명한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주식 투자로 좀 큰 돈을 날린 걸로 유명하죠. 그런 천재적인 뉴턴이 왜 주식 투자로 돈을 날렸을까요? 이 그림은 뉴턴이 투자했던 사우스시 스탁, 남해 회사 그래프인데요. 뉴턴이 이렇게 초기에 소량을 투자했습니다. 소량을 투자해서 주가가 급등했죠. 급등해서 뉴턴은 기쁘게 팔고 나왔다고 하죠. 기쁘게 팔고 나왔는데 그런데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친구들이 부자가 되었어요. 친구들이 부자가 되면은 물론 축하를 해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밖에 못 먹었는데 친구들은 큰 부자가 되면 좀 배가 아프죠. 그래서 뉴턴이 고점에서 다시 큰 물량을 사버린 거죠. 그래서 꼭지를 찍고 남의 회사가 거품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폭락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뉴턴이 눈물의 손절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날리고는 명언을 남겼죠.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아이작 뉴턴. 이렇게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런 천재적인 뉴턴이 왜 주식 투자로 돈을 날렸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광기 그리고 주식 시장을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뉴턴은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을 직접 발견하신 분이죠. 그런 절대 법칙을 발견하신 분이라서 주식 시장에서도 뭔가 법칙을 찾았겠죠. 무조건 올라갈 주식을 찾아내는 법칙 그런 거를 찾아봤을 텐데 그런 게 없죠. 주식 시장에는.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그냥 테마주 가자, 남의 회사 가자를 외쳤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뉴턴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실수하기 쉬운 게 뭔가 절대 법칙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주식으로 원금을 잃으면 안 되니까 무조건 올라가는 주식을 찾는 법, 이런 거를 보통 찾아내려고 성배를 찾으려고 하는데 주식 시장에는 그런 게 없죠. 당장 일주일 뒤에 이 주식이 오를지 안 오를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년 뒤에 오를지 안 오를지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주식 투자는 그런 절대 법칙이 없죠. 주식 투자는 확률 게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대값 게임이죠. 기대값이 높은 방향으로 내 계좌를 잘 세팅해 놓고 이제 시간의 흐름에 맡기는 게 주식 투자인데 뭔가 무조건 오를 종목을 찾는 그런 절대 법칙 그런 거를 찾아내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뉴턴의 고전 물리학은 뭔가 딱 확정적인 게 있죠. 절대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물체의 운동량과 위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면 그 물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로 넘어오면서 미시 세계에서는 그런 뉴턴의 고전 물리학이 통하지 않는다는 게 밝혀졌죠. 원자나 분자 단위의 미시 세계에서는 고전 물리학이 적용되지 않고 양자 물리학을 적용해야 됩니다. 양자 물리학은 일단 현재 상태 자체를 측정할 수도 없고요. 운동량이나 위치를 동시에 측정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정확히 알 수도 없고요. 미래를 확률적으로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나?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어쨌든 미래를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을 뿐이죠. 주식 투자는 양자 물리학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률 게임이라는 거죠. 확률과 기대값. 미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어느 정도의 기대값이 나온다. 이런 거를 계산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이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턴이 남의 회사에 투자해서 돈을 날릴 때쯤에 확률론이 태동하기 시작했어요. 확률론이랑 큰 수의 법칙 같은 거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50대 50이죠. 동전이 이상한 동전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런데 내가 한 번 던졌을 때 앞이 나올지 뒤가 나올지 맞출 수는 없죠. 그냥 찍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10번을 던졌다. 그러면 앞면이 몇 번 나올까요? 그것도 역시 알 수가 없죠. 확률별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몇 번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전 던지기를 무수히 반복했을 때 수만 번, 수십만 번 던졌을 때는 앞면과 뒷면의 비율이 거의 딱 50대 50으로 점점 수렴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큰 수의 법칙이죠. 그런데 50대 50으로는 돈을 못 버니까 다른 예를 들면은 카지노를 예로 들어서 내가 카지노를 가서 베팅을 했을 때 가장 유리한 게임에 내가 가장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내가 이길 확률이 한 49%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카지노가 이길 확률이 51% 정도 되겠죠. 그러면 내가 한 판 베팅을 했을 때는 내가 돈을 딸 확률이 반반 정도 되겠죠. 딸 확률과 잃을 확률이 반반 정도 될 건데 거의 49대 51이니까 반반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내가 여러 판을 무수히 반복하다 보면은 거의 무조건 잃게 되죠. 왜냐면 49대 51로 내가 불리한 확률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큰 수의 법칙에 따라서 무한번 반복하게 되면은 내가 무조건 잃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카지노 입장에서는 무조건 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지노 운영을 하겠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유리한 확률, 기대값으로 세팅을 해놓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자산이 불어나는 그런 큰 수의 법칙을 적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기대값과 확률을 정확히 구할 방법은 없죠. 정확히는 아무도 못 구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근사치라도 구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 근사치라도 구하려면 일단 최대한 기업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치를 구해보고 그 가치와 주가를 또 비교를 해보고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기대값이 아무래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적절한 분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기대값만 높다고 장땡은 아니죠. 기대값이 아무리 높더라도 리스크가 너무 크다면 투자를 안 해야 됩니다. 내가 투자한 돈을 모두 날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투자를 안 하는 게 맞겠죠. 기대값이 아무리 크더라도 말이죠. 기대값은 최대한 높으면서도 리스크는 없는, 장기적으로 돈을 다 날릴 리스크는 없는 걸 말합니다. 아예 뭐 단기적인 리스크도 없을 수는 없죠. 어쨌든 그런 기대값과 리스크를 잘 조절해서 투자를 하는 게 그나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주식 투자는 뭔가 절대 법칙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는 없다. 결국 확률과 기대값이 높은 방향으로 세팅을 하고 시간의 흐름에 맡기면은 큰 수의 법칙에 따라서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확률과 기대값은 정확히 구할 수는 없지만 회사의 가치를 열심히 구해보고 가격과 비교해서 싸게 산다면 기대값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뉴턴은 고전 물리학자라서 실패했고 현대 물리학자, 양자 물리학자는 성공을 했나 싶어서 슈레딩거, 주식 이렇게 쳐보니까 슈레딩거가 주식 투자 실패했나 성공했나는 전혀 나오지 않고 요즘 미국 주식 핫한 종목인 슈레딩거 주식에 대해서 쫙 나오네요. 제2의 테슬라가 된다 만다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거다